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스마트치과 원장 박찬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위반 시 처벌에 주의해야 할 의료법에 대해서 실제 처벌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케이스는 치위생사에게 마취주사 지시로 벌금형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A는 피고인 B에게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한 환자 E에게 마취 주사를 잇몸에 놓게 지시하였다. 그래서 치위생사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A의 지시를 받고 이를 돕기 위해서 잇몸에 마취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선고유예로 판결했는데요. 초범임을 좀 고려해서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서 치과의사 자격정지랑 치과의원 영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랑니 발치와 같이 만일에 보험 청구를 또 하신 게 있으면 그 보험 청구액을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를 위한 어떤 현지조사, 심평원 현지조사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위임 진료는 절대 하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되겠고, 특히나 보조 인력에게 위임을 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 마취주사 같은 것들은 절대 하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치위생사에게 레진 충전 지시로 과징금 1,800만 원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기각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앞서 나온 케이스처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경우 면허정지가 나오게 되는데 면허정지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이제 뭐 매출 대비해서 그 뭐 15일이면 15일, 30일이면 30일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치위생사한테 어금니 레진 충전을 지시했던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도 이제 초범이고 여러 가지 뭐 환자를 직접 관찰해서 치료 방법을 지정했고 레진 충전 후에도 다시 환자의 치아 상태 등을 확인을 해서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음을 참작해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근거로 보건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해서 업무정지가 원래는 90일인데 이제 45일로 줄여서 그에 가름해서 45일에 대한 과징금 1,800만 원을 이제 부과했다고 그거를 취소해 달라는 이제 소송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과징금 1,800만 원이 확정이 됐던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에 면허된 이외의 치과의사 고유 업무를 절대 위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입니다. 이 케이스 보시면 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스케일링 해주고 13,600원, 다음 환자는
본인 부담금 15,000원, 그 다음은 18,700원. 이렇게 면제를 3번을 해준 것이 이제 보건소 직원에게 발각이 돼서, 이게 이제 치과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경찰 고발을 해서 경찰이 경찰이 이제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식을 해서 법원에서 정식 재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여기서 정식 재판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재판이 다시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돼서 벌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벌금 50만 원을 근거로 이제 2개월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추가로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치과의사 자격 정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소송이 기각이 돼서 면허 정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의료법 제27조 3항에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개별 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환자 3명에게 면제해준 본인 부담금은 총 47,300원으로 굉장히 소액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제 청구를 또 따로 하셨는데, 그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이제 당연히 더 높죠. 보통 30%, 70%니까 그 면제한 본인 부담금 액수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가 맞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로서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의원이 아닌 굳이 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요인이 발생하고, 원고는 면제한 본인 부담금보다 훨씬 많은 공단 부담금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게 되는 이상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할인이나 면제는 절대 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스케일링 무료 이벤트를 했던 것이 환자 유인 행위로 인정이 돼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케이스인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된 판례입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스케일링 영원으로 관리해드리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냈는데, 어떤 이런 인터넷 게시글까지 했는데,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을 검찰에서 이제 인정을 했고,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을 해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처분을 근거로 이 피고라는 게 이제 보건소인데요. 보건소가 의사 면허 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던, 원고 패소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지가 확정됐던 판례인데요. 따라서 뭐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준다고, 어떤 치료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서 혼자 유인 행위를 하시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임시치아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8년에 의기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된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시행령에 의거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치위생사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치아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위생사 임시치아 제작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취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인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직역 간의 어떤 문제랑 좀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취업이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시치아 제작을 최대한 위임한다고 해도 정말 합법적으로 이제 하려면 구강 내에서 찍는 과정은 치과의사가 직접 하고, 다듬는 것은 기공사가 하고, 그리고 구강 내 교합 조정은 다시 치과의사가 한 다음에 임시부착은 치위생사가 하는 다소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요새 또 직원 구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그냥 직접 좀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제 모든 치과 의사가 이렇게 구강 스캐너랑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임시치아를 만드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들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비가 아직 없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다른 강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좀 혼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투명 실리콘으로 이제 프랩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치아 모형을 복제를 해놓고 템포러리 레진을 채워서 찍어서 만드는 제품을 쓰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 옴니백을 찍지 않고도 그냥 구강 내에서 간단하게 쉐를 제작해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중압은 잘 쓰지 않고 자가중압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빼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롱 브릿지가 고장나서 오시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 지대치 한 개만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싱글로 다 수복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겠지만, 또 항상 그렇게만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남은 지대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임시치아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명 실리콘을 이용해서 미리 찍어 놓고 나중에 그걸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실 때 이제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롱스팬 브릿지 같은 경우는 자가중압 레진을 채워서 프랩을 한 다음에 채워서 한번 찍어 주시고, 그거를 나중에 좀 다듬고 나서 대부분은 이제 릴라이닝이 필요한데요. 릴라이닝 할 때는 광중압 레진을 내면에 약간 첨가해서 릴라이닝 하는 방법을 쓰시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전치부 임플란트 심미 보철물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23번 CI 골소실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식립했던 케이스입니다. 발치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 투명 실리콘으로 미리 외형을 찍어 놓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러버댐으로 막은 다음에 쉘에 레진을 담아서 찍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어버트먼트를 다시 풀어서 구강 외에서 재조립을 한 다음에 서브 진지발 부분을 첨가를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다듬어서 적절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장착해 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식립 후 임시 보철물 장착 후의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을 제작을 해주면 치주 조직의 외형이 보존이 잘 되면서 특히나 발치 즉시 식립했을 때 좀 심미적으로 수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쉘을 찍어서 구강에서 조립해서 마찬가지로 발치 즉시 끼워졌던 케이스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교합이 닿지 않게 좀 살짝 라비오 버전 시켜서 해주는 게 임시 치아가 파절된다든지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케이스는 전치부 임플란트 브릿지로 들어갔던 케이스인데요. 원래는 이제 11번만 발치를 원래는 하려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브릿지를 커팅을 했더니 22번도 이렇게 루트 캐리어스가 심해서 루트만 남고 빠져나와서 22번도 발치가 필요하게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1번과 21번을 두 개를 심으려고 했는데 11번과 22번이 식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료 계획이 바뀌었는데, 혹시나 치료 전에 이렇게 찍어놨던 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찍어서 만들었고 11번과 22번에 최대한 이제 평행하게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한 다음에 구강 내 임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서 발치 전에 찍어놨던 실리콘 매트릭스에 레진을 담아서 찍어서 이렇게 보철물 외형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싱글과 좀 차이점은 일단 구강 외에서 이렇게 맞춰보고 싱글 케이스에서는 이 상태에서 그냥 서브 진지바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멀티폴이기 때문에 패시브 핏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진을 구강 내에 다시 연결을 해서 레진을 채워서 패시브 핏을 얻은 다음에 이제 요 서브 진지바를 채우고 적절한 이머전시 프로파일 가지게 해서 구강 내에 장착해서 이렇게 완성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치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기존 치아 외양이 없는 케이스도 있겠죠. 기존 치아가 뭐 빠져서 잃어버렸다든지 탈락이 돼서 없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덴처 치아를 몇 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그거 중에 이제 알맞은 걸 골라서 이제 요걸 붙여도 되는데요. 붙여도 되는데 요것만 붙이게 되면 이제 요것만 또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양옆 치아에 요 덴처 치아를 레진으로 이제 본딩하지 않고 그냥 고정만 시킨 다음에 투명 실리콘으로 복제를 합니다. 어차피 이 실리콘 찍어내는 게 무압 인상이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고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복제하고 나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리콘 매트리스를 찍고요. 그래서 앞서 케이스와 같은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 후에 임시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찍어내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적절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가지도록 다듬어주면 이런 모양이 돼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장착해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마무리했던 사진입니다. 이 케이스는 투명 실리콘이 아니라 기존 환자가 장착하고 있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활용해서 임시 치아를 만들었던 케이스인데요. 여기 22번 기존 포스트 크라운이 돼 있던 케이스인데 이게 2차 후식증이 생겨서 루트 캐리어스가 깊어져서 포스트째 빠진 이제 보철물을 손에 들고 내원을 하셨고, 지대치가 완전히 루트레스트 상태였기 때문에 발치 후에 임플란트로 이제 계획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심고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러버댐으로 이제 막고,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이제 광중압 임시 레진을 채워서 결합시켜서 임시 수돗물을 장착해 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술 일주일 뒤의 모습이고요. 표정 보철 완료하고 2년 후에 팔로우업 했던 사진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의료 광고 시에 지켜야 할 의료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치과 의료 광고를 심의를 하는데요. 법제이사인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한 달에 2번씩 광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분의 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데 법적으로 이렇게 심의위원을 위촉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각 학회와 지부 등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10분이 계시고, 변호사가 3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의사, 한의사, 약사 1분씩 계십니다. 그리고 환자단체 대표, 그리고 광고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그리고 여성단체 대표 위원님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위촉을 해서 한 달에 2번씩 광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 광고의 개념은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으로 의료 광고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인데, 광고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물론 광고 주체와 광고 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위임을 해서 광고 업체가 광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 광고는 우선 전문 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병원을 명칭하는 것이 금지가 되겠고, 의료법 제27조 3항에 있는 본인 부담금 할인, 금품 제공이나 교통 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할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 광고 내용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56조에는 금지되는 의료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허위 과장 광고나 치료 경험담, 신문 기사형 광고 등이 금지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13호에 보시면 소비자를 13호에 보시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가격 광고는 모두 불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SNS라든지 이런 데서 가격이 표시된 광고를 보셨다고 한다면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미심의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심의 광고를 심의를 꼭 받아야 되는 매체에 광고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는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취업에 신고하시든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직접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단, 의료기관 기본 정보로만 구성된 의료 광고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그리고 진료 과목, 그리고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의 종류, 이런 것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상 이런 광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하려는 경우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 매체 중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에 광고할 때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를 할 때도 사전 의료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심의받지 않은 광고가 특히나 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열심히 신고를 하고 있고, 좀 심하게 반복되는 경우는 뭐 형사 고발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된 의료 광고에는 심의 번호가 발급이 되고, 이 심의 번호를 의료 광고에 이런 식으로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간혹 이 번호를 이제 위조해서 심의 받지 않고 또 심의 받은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심의 번호를 이제 진짜인지 확인하시려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조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를 하면 미심의 광고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의 경우에는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 정지 15일, 3차는 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고,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의료법 56조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또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서 업무 정지 1개월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해서 취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불법 의료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신고받은 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또 시정 요청 공문을 해당 치과의 등기 우편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몇 차례 보건복지부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불법 의료 광고를 보내서 보건복지부가 또 직접 고발을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악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좀 계도가 되지 않는 불법 의료 광고 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형사 고발까지도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치과의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러한 좀 과장된 문구들을 게재를 했던 것이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보건소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래는 자격정지 1개월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2분의 1을 감경해서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취소해달라고 했던 사건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소비자 현혹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 확률적으로 0%나 100%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무삭제, 이런 표현을 저희가 이러한 이유로 다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의료 광고라는 게 사실 좀 이율배반적인 게 좀 있는데, 광고라는 게 사실은 환자를 유인하려고 하는 건데, 의료 광고다 보니까 공익상 또 필요에 의해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시는 회원, 또 그 광고를 주변에서 보시는 회원분들이 모두 광고심의위원회에 사실은 민원을 많이 넣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최대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료 광고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의료 광고를 취업에서 고발을 해서 기소유예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취업에서는 이렇게 불법 의료 광고를 신고해서 삭제 조치를 하는 반면에 계속 악질적으로 좀 반복되는 치과에 대해서는 자정작용을 위해서 형사고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의료법상의 의무와 원칙을 모두 지키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법적으로 무엇이 원칙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또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경영을 하셔야 되겠고, 어떤 좀 불가피한 상황이나 어떤 우려 분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의료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그 상황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환자와의 분쟁이라든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나 지부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3회에 걸쳐서 치과 개원이가 알아야 할 의료법 지식 강의를 듣느라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경청해주신 회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